다이어트, 내 아기에게도 유전이 된다. 산모님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웨이TV 민사랑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번 편 동영상에서 태아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아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임신 중 다이어트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몇 바퀴째야? 5바퀴. 파이팅! 앞에 동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인트로에 넣은 동영상에 뛰어다니고 있는 운동장의 여자가 제 이야기예요. 제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운동장을 열심히 뛰고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저는 거의 사춘기 이후로 다이어트에 계속 전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임신 중에도 다이어트 생각이 굴뚝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어떤가, 요새 트렌드도 약간 아기를 작게 낳아야지 덜 힘들게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다이어트 습관도 유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왜 다이어트 하는 습관이 내 아이에게도 유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원래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통통한 체형에 속했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진학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체중을 더 늘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8kg가 이렇게 천천히 쪘고 10kg 정도는 한 달 만에 더 찌워서 18kg를 찐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대학교 가면은 살이 그냥 빠진다 하는 그 이야기를 믿고 있다가 대학교를 갔더니 그냥 일반식으로 바꿨더니 한 8kg에서 10kg 정도가 그냥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남아있던 살들이 잘 안 빠져가지고 제가 다이어트와 전쟁을 하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하고 굶는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을 과하게 했던 다이어트,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식욕도 참기 힘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균형 있게 먹고 운동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균형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근육돼지가 돼가지고 더 힘들게 살을 빼고 뭔가 너무 우람해 보이는 체형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 운동도 정말 중요하지만 식이 습관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다이어트 약으로도 잘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알고 부작용도 있다는 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운동과 이제 식이요법을 많이 곁들였는데 사실 급한 마음에 욕심도 있고 해서 굶는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굶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세포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는 영양이 들어오면은 몸에서 바로바로 저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몸에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의 모든 영양분, 지방까지도 다 몸에 축적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너무 굶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항상 굶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뭐 여행을 간다고만 해도 그 여행지에 있는 특산물이나 그런 음식들을 다 접해야 되고 매년 막년회 같은 거 가면 달아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저도 조금 자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나면서 좀 더 특급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촬영 전에 3일 전에 물을 섭취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몸이 많이 건강이 해쳐지고 정말 기운도 없고 우울감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직전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장염이랑 위염인 줄 알았는데 췌장이 아프다, 쓸개가 아프다 병원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냥 약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 말만 믿고 왜 아프지? 하면서 그냥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뭐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또 우연히 임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이제 입덧도 심하고, 처음에는 입덧이 심해서 한동안 굶어 있었다가, 또 다시 먹덧으로 오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몸이 체중 변화가 일어나고, 얼굴 형태도 많이 변해가지고, 아,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 실제로 제 친구도 병원에서 6kg에서 8kg만 찌우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 섭취 제한을 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체중을 조절한다고 하면 운동은 사실 조금 약간 제한적이에요. 사실 16주 이후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정적인 운동은 할 수 있어도 동적인 운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고 조금만 피곤해도 약간 너무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고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사실 많이 움직이지도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식을 섭취를 제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태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태아 프로그램이랑 연결해가지고 다이어트가 아기한테도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태아 프로그래밍과 나의 다이어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말했듯이 저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해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했었고 좀 더 잘 빼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극단적으로 음식을 섭취 제한을 했고요. 그 음식 섭취 제한으로서 건강이 완전 맛이 가가지고 사요나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몸에 저장하게 되는 그런 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또 췌장과 쓸개에도 이상이 있다는 병원의 소견을 얻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던 중에 제 몸에 왜 췌장이 문제가 생겼는지, 쓸개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음식 섭취를 하면은 사람의 인체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포도당이 조직세포에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그것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 인슐린이라고 해요. 그런데 췌장 내에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포도당이 조직세포 흡수가 어려워서 혈액 내에 쌓여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뇨로 이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췌장이 왜 아팠나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저도 당뇨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졌던 건데요.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 건강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몸의 상태 자체가 모든 영양분을 지방세포로 축적하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됐고 그러면 임신 중에 반복되는 이런 다이어트 습관을 가지면 아기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태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태아 프로그래밍인데요. 태아기 때 아기는 뱃속에서 환경을 겪으면서 출생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고 해요. 엄마가 임신 중일 때 자궁 환경에 따라서 태아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기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저의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 섭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요. 오랫동안 굶주리면 태어난 이후에도 그럴 것이라 여겨서 지방세포의 영양을 과다 섭취한다고 해요. 그리고 뱃속에서 아기가 걱정을 하는 것은 배고픔이지 비만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계속 굶주린 상태에 있으니까 비만은 별로 걱정할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를 조절하는 기능을 차단해서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대에서 밝힌 연구 결과에 의하면 POMC라는 유전자 기능을 차단했음을 확인을 해줬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의 DNA에는 GATC라는 염기 기호가 있는데요. 이 염기 기호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염기 기호예요. 그 기호 중 C라는 메틸기가 있어요. 근데 그 메틸기는 환경에 따라서 메틸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요. 보통 메틸기가 붙으면 그 유전 정보가 차단되어서 읽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POMC 유전자 정보가 차단되었다는 것은 지방세포를 조절하는 그런 유전 정보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유전 정보에 이미 메틸기가 붙어서 지방세포를 조절하는 그 기능이 차단된 채로 태어나고 보통 태어나면은 아이들한테 저희가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고 골고루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방세포를 조절하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비만과 당뇨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틸기가 안 붙은 애들보다 붙은 애들이 더 비만이 될 수 있는 몸 상태의 환경이 돼서 태어나는 것이죠. 다음은 제가 말했듯이 아기들의 췌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양분을 많이 축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영양분을 일단 중요한 그 장기에 영양분을 축적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장기에 영양분이 쏠리다 보면 덜 중요한 장기에는 영양분이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췌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고 그것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암스테르담의 추적 연구 결과로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네덜란드로 가는 식량 보급로를 차단을 해서 굶주림 작전을 펼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태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중년이 됐을 때 콜레스테롤이 훨씬 높고 당뇨가 생기고 비만들이 있고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통계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출생 기록을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저체중아가 많이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체중일수록 더 당뇨, 심장질환, 비만 이런 병에 걸리기 취약했다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해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됐는데 임신한 쥐로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쥐 중에 어떤 쥐들은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줬고 어떤 쥐들은 영양 섭취를 30%를 제한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된 쥐들은 10마리의 아기를 낳았고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되지 않은 쥐들은 아기를 3마리밖에 낳지 못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3마리도 체중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고요. 그 체중이 많이 떨어지는 쥐와 영양분을 잘 섭취한 쥐랑 같이 태어난 이후에 같은 영양을 보급을 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원래 저체중이었던 쥐가 그 정상 체중이었던 쥐의 크기를 따라잡았대요. 근데 그 안에 건강 상태를 보았더니 영양 섭취를 잘했던 쥐는 그냥 건강하게 자랐고 영양 섭취가 안 됐던 그 쥐들은 덩치는 커졌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고 내장지방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더 지나봤는데 그 정상 체중이었던 쥐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건강하게 자랐고요. 섭취를 잘 못했던 쥐들은 비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1940년대에서 50년대 해방이 된 직후에 태어난 우리 윗세대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당뇨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아기 때는 굶주려 있다가 몸 상태가 비만이 되기 쉽고 당뇨가 되기 쉬운 몸 상태로 태어났는데 환경에 불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해방된 직후에 저희가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음식의 보급량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의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이제 조금 큰 아빠, 큰 엄마 뭐 이런 세대들은 좀 더 당뇨가 걸리기 쉬운 조건의 몸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확연히 그 시대에 태아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더 당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보면 정말 뱃속에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성 유전학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서 태어났는데 그 변형된 상태로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이어트가 계속 유전이 돼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몸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정말 무섭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임신 중에 잘 모르고 다이어트를 해버렸는데 음식 섭취에 제한을 뒀는데 그럼 어떡하죠? 우리 애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연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에 환경에서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생활 습관에 신경을 쓴다면 체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유전 정보를 태어나서 별 고생 없이 이렇게 아기가 지냈으면 좋겠지만 좋은 유전 정보로 태어나도 그 이후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또 안 좋게 유전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태어난 이후에 아기한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만 체중도 그러면 몸무게를 찌워야 되나요? 뭐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보통 체중을 기준으로 양수와 혈액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13kg 정도 찌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체중인 경우에는 더 쪄도 되고요. 그리고 비만 체중인 경우에는 간단한 운동 정도를 16주 이후에 간단하게 걸어 다니거나 산책하거나 요가를 한다든지 해서 좀 체중 조절을 하는 거는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 지긋지긋한 다이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현명하고 침착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건강한 상태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서 음식 섭취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편에는 제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스트레스도 태아 프로그램이랑 연결해서 3탄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즐겁게 봐주시고요. 다음 편도 꼭 기대해주세요. 안녕!